안녕하십니까. 제자반 나원숙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100일 프로젝트 7일차입니다. 먼저 김상환 교수님의 상경추 견인의 중요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추를 견인하는 것은 우리 몸을 중력선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상경추는 경추뼈 있죠. 경추 1번과 2번을 가르쳐 상경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pper cervical. 영어 쓰는 게 영 어색해가지고 잘 안 쓰는데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upper cervical이라고 합니다. 경추 1번은 아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 동그랗게 환추 모양이고요. 2번은 아식스 해서 이렇게 핫도그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너츠 모양의 핫도그 이렇게 딱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뇌간이 우리 뇌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경추는 우리 척추체의 맨 위에 있습니다. 척추체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경추가 틀어지면 전체 척추체가 이렇게 바르가 서지 않고 중력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와이셔츠 단추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와이셔츠 단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여미는 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면 아래는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래에 단추를 풀러서 거기만 맞춰야 중간에서 다 틀어지고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경추부터 잘 바로 잡아줘야 우리 전체 척추체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인체 정상 만곡이 있습니다. 머리 뒤통수는 나오고 목은 들어가고 또 흉추 살짝 나오고 요추 들어가고 엉덩이 나오고 뒤에 뒷벅지 들어가고 다시 종아리 나오고 아킬레스건 들어가고 종골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인체 정상 만곡이 있어서 이 만곡이 중력선 안에 옆으로 섰을 때 귀하고 복숭아뼈가 일직선으로 딱 맞았을 때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이 딱 그 중력선 안에 들어서야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증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경추는 다른 척추체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 상경추 1번과 2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건투선지들 특히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자칫 틀어집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시 뒤에서 딱 받치면 몸이 한번 출렁하면서 이 뼈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물렁뼈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가 틀어지면 생기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압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압과 혈압이 올라가서 특히 뇌압은 올라가게 되면 이 안압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이렇게 빨갛게 토끼 눈처럼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 상경추는 뇌에서 이 척수를 타고 첫 번째 척수가 내려오는 첫 번째 관문이 이 상경추가 되겠습니다. 뇌하고 우리 목의 바로 연결점.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또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이 바로 상경추 위에 얹어져 있는 뇌간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뇌간이 있습니다. 그 뇌간에 숭뇌라고 있는데요. 이 숭뇌에서 숭뇌에는 연수에서 미주신경이 나오는데요. 미주신경 우리 내장기에 뿌리고 내장기를 관여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뇌신경 10번인데요.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장부들의 에너지, 장부들의 흐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알파파의 파장, 우리 치유의 파장인 거죠. 치유의 파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뇌척수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뇌척수에게 쭉 저 꼬리뼈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잘 흐름이 이루어져야 우리 온 전신의 신경의 흐름이 또 원활해지는데요. 이 뇌척수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상경추의 견인의 중요성을 김상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상경추를 견인해서 이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상경추 견인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가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침대 끄트머리에 여기 상경추 부분을 딱 그 모서리에 대고 이렇게 도리도리 자극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를 침대 끝으로 툭 떨구고 이 침대 머리의 무게로 이렇게 견인이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있죠. 아틀라스 베개를 베고 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기 치료하는 의리들이 할 수 있는 상경추 견인은 상경추 추수 그 수건 있죠. 일반 수건보다 좀 더 길은 상경추 수건으로 상경추 견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경추 견인을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방에 싱크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돗물은 그 압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하수구는 관이 그 구멍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하수구 안에 뭐가 음식물 찌꺼기가 고였거나 머리카락이 꼈거나 뭐가 하면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그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면 물이 샥 빠지듯이 우리 그 목에서 내려오는 동맥과 정맥은 동맥은 우리 수도관을 생각하는 것처럼 압에 의해서 심장에서 뿜어내는 압과 어깨 펌핑과 교근의 움직임 이런 압력들에 의해서 위로 피가 올라가는데 정맥이 더 그 혈관이 큽니다. 정맥이 여기서 막히게 되면 순환의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1번과 2번은 이렇게 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철크덕 맞추면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7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뇌압이 안 올라가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림프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640만 조의 신경 또 미주신경, 알파파, 뇌척수의 흐름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아주 쾌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상태. 그리고 여기 틀어진 것까지 탁 잡아주면 전체 척추체가 맞아 들어가니까 중력선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의 동영상 목과 어깨 통증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상경추 견인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인체 정상 망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추는 30에서 35도, 흉추는 40도, 요추는 45도 각도입니다. 이 각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중력선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력선에서 벗어나면 내가 내 몸을 느끼는 상태, 목이 불편하다, 어깨가 불편하다, 고개가 안 돌아간다, 목이 아프다 등등 여러 가지 통증이 일어나고 가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35도, 목은 30에서 35도 각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C자 커브가 됩니다. C자 커브일 때 우리 몸은 이렇게 C자 커브인 거죠. C자 커브일 때 중력선 안에 들어있었고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라는 것은 내 머리 무게를 어깨가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머리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여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내 몸을 느낀다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C자 컵일 때는 역학적 무게중심이 제로인데 일자목, 거북목이 됐을 때는 일자목은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머리 무게를 10kg라고 가정하면 이 10kg의 무게가 온전히 내 양 어깨에 나뉘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kg, 5kg씩 느껴지고요. 거북목은 더 심합니다. 거북목은 머리 무게 곱하기 4배가 더 무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40kg를 양쪽에 나눠서 20kg씩 머리 무게가 어깨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이런 변화가 온 목을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고객님이 이렇게 C자 커브를 만들어 주는데 고객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면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동작을 하면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서 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뇌가 충분히 인지하면 조금씩 가동 범위를 아주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서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목도 C자 커브, 거북목도 C자 커브, C자 커브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 목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질환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에 우리 가장 쉽게는 염좌가 있죠. 목에 염좌는 가동성에서 벗어난 것을 염좌라고 하는데요. 염좌가 있고 또 흔하게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추증 이렇게 뼈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경추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기치료성에 있죠.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목이 아플 때는 두판상근과 기랑의 근육이 흉쇄이둘관 사각근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균형이 깨지면 이게 목 통증이 오는데요. 그래서 두판상근, 흉쇄이둘관 사각근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고 또 목이 안 돌아갈 때는 또 우리가 견갑거근을 떠올리죠. 견갑거근, 승모근, 주변 어깨 근육들을 함께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의 문제는 신경적 레벨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다 신경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의 문제는 그 뿌리가 경추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에는 목 디스크든 목 염좌든 뭐 고개가 안 돌아가든 다 경추 5번을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목과 어깨에 있는 상지 근육군 중에 경추 5번에 이렇게 다리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런 조직들이 없다고 합니다. 다 경추 5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횡격신경도 걸려있죠. 극상근, 극하근 걸려있죠. 견갑거근, 능형근 걸려있죠. 광배근도 걸려있고 뭐 다 거의 다 상지의 근육군들은 경추 5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목 통증에는 꼭 경추 5번을 관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수님께서 공식을 내려주신 게 있죠. 얼굴의 문제는 흉쇄유두근을 뜯어서 관리하라. 유두의 모든 문제는 두피를 풀어라. 배꼽 위에 묻은 문제는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신경의 문제니까 이 목에서 상완신경총이 내려와서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형신경이 나오죠. 견갑배신경, 극상근, 극하근, 상신경, 견갑배신경, 능형근, 견갑거근, 장형신경, 정거근 등 이렇게 그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경추 5번과 사각근 반드시 목 통증에는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주고 그리고 이제 아시혈적인 포인트를 또 봐줘야 되겠죠. 총을 방아쇠를 당긴 자리와 총을 쏜 자리는 꼭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픈 통증 트리거 포인트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자시진 문진 촉진을 통해서 알아봐서 아시혈적인 포인트 총알이 박힌 곳과 방아쇠를 당긴 곳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디스크 염좌를 말씀드렸습니다. 목 디스크의 문제는 5번 디스크는 어깨 통증은 5번 디스크, 팔목 여기 팔꿈치는 경추 6번, 손목 경추 7번, 손 경추 8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팔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상들이죠. 저림 증상이 주로 많이 나죠. 그럴 때 경추 5번, 경추 5번, 경추 6번, 경추 7번, 경추 8번의 문제들에서 옵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깨 질환은 대부분 그 뿌리가 목에 있습니다. 목이 아픈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어깨에도 통증이 함께 오고요. 어깨가 아픈 사람은 반드시 그 상위 레벨인 경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하면 관절 3개를 떠올리죠. 흉쇄관절, 견쇄관절, 견갑 상완관절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작동을 하고요. 회전근개 근육으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회전근개로 돼 있죠. 와이셔츠에 이거 영어가 갑자기 입에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와이셔츠 손목이 로테이트 커프인가요? 것처럼 이렇게 회전근개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메이저 근육은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이 또 있죠.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들은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거근, 삼각근,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 정거근도 속할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깨는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깨 자체만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장부들의 문제, 이렇게 아니면 목의 문제로 인해서 내려오는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위 레벨인 목을 봐줘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어깨와 목과 어깨 통증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최정성 강사님의 긍정의 씨앗입니다. 유종의 미네요. 끝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순풍에 돛을 달듯 순조로운 항해 중에도 풍랑을 만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숙제하기가 싫었습니다. 몸 상태도 컨디션도 안 좋고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딜 또 가야 되고 해서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리고 사실은 이 꼬라지도 좀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오늘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과 결과 다 중요하겠죠. 시작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사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원 교수님, 김상원 교수님, 우리 갑자기 영상 올려주시는 우리 강사님 성함이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요. 정미숙 강사님 죄송합니다. 최정성 강사님 올해 한 해 정말 수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만큼이나마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애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꿈입니다. 저희 꿈은 정말 저희 영혼이, 저의 혼이 정말 더 커지는, 더 큰, 이렇게 종되기만 한 게 아니라 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 큰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진짜 뭔가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 마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 종되기만한 요 마음에서 좀 더 사이즈가 커지는 마음으로 한번 성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범 교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첫 번째, 100일 프로젝트 과제, 그날의 과제는 그날 한다. 두 번째, 원장님들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준다. 세 번째, 월 수입 1,000만 원에 그 1,000만 원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저의 실력을 쌓는다. 월천 수익을 내면 제 실력이 일치월장 올라가야 되는데 저의 실력을 쌓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키워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수기 치료 포인트는 8개, 수기요법 키워드 3개가 먼저, 기량과 균형, 세 번째는 압력 준비가 먼저네. 수기 치료 시작은 횡격막이 먼저고 근막을 통하여 인체는 하나, 그들의 뿌리는 경추에 있다네. 복식호흡시키자. 혈액순환 관리로 중력선을 세우고 요추 1번 관리로 3초의 균형, 8가지 키워드로 관리가 끝나면 당신은 수기와. 허리가 아프면 요방연금, 목이 아프면 두판상금, 어깨가 아프면 소원금, 고개가 안 돌아가면 견갑거금, 골반이 들어지면 외복사근, 무릎이 아프면 거위발, 오다리 X다리는 정거근, 얼굴 문제는 SCM, 유두 위에는 모상건마, 배꼽 위에는 사각근, 통증 관리는 간과소장, 상경추는 뇌하 혈압 림프 뇌신경, 미주신경도 있고요. 알파파도 있고요. 뇌척색의 흐름도 있습니다. 비를 돌려라 승산승산.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좋은 한 해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